unfold. 단순히 방을 데우는 걸 넘어서요. 아예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지금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한국의 발명품이 있습니다. 바로 온돌이죠. 오늘 이 온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벽에 달린 히터에서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바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난로처럼 은은하게 온기를 내뿜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지점이 서양식 난방과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온돌의 시작점입니다.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 그러니까 서양식은요,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우는 대류 방식이에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붕 뜨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당연한 원리죠. 그런데 오른쪽의 온돌은 아예 개념이 다릅니다. 바닥 자체를 뜨겁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복사열이 사람하고 공간을 직접적으로 데우는 거예요.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가 결국 신발 신고 의자에 앉는 문화와 신발 벗고 바닥에 앉는 문화, 이 두 가지를 갈라놓게 된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온돌 이야기가 그냥 난방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 이야기로 넘어가는 순간이죠.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한테 따뜻한 바닥이라는 건 그냥 바닥이 아니었거든요. 밥 먹고 잠자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말 그대로 삶의 무대 그 자체였던 겁니다. 온돌, 이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따뜻한 돌이라는 뜻인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불을 뗐을 때 나오는 뜨거운 연기나 요즘엔 뜨거운 물이죠. 이게 방바닥 늦게 만들어 놓은 길을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이 돌로 된 바닥, 그러니까 구들장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은은하게 방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시스템이 전기나 모터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오직 자연의 원리만으로 수천 년 전부터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고대 한국인들의 이 천재적인 기술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온돌의 역사가요. 무려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자는 자리 근처만 살짝 데우는 쪽구들이라는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고구려, 또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방 전체를 데우는 통구들로 진화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국 고유의 좌식 문화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5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부엌에 있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요. 그럼 그 뜨거운 연기가 고래라는 터널을 타고 방바닥 밑을 쫙 지나가면서 구들장을 달굽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기가 굴뚝으로 휙 빠져나가기 바로 직전에 개자리라고 하는 깊은 구덩이에 한번 싹 모여요. 그러면서 남은 열까지 아주 그냥 알뜰하게 바닥에 다 전달해주고 나가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떤 기계 장치도 없이 그냥 공기의 흐름만으로 된다는 게 다시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온돌방이라고 해서 방바닥 온도가 다 똑같진 않았어요. 불 때는 아궁이랑 제일 가까운 쪽, 바로 아랫목이 단연 가장 따끈따끈했죠. 그래서 이 아랫목은 그냥 제일 따뜻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가장 큰 어른이나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내어드리는 존경과 대접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가족의 아늑한 중심이었던 이 온돌이요, 한순간에 한국 사회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 침묵의 살인자로 돌변했던 아주 비극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배경은 한국전쟁 직후입니다. 전쟁으로 전국의 산이 그야말로 민둥산이 되면서 땔감으로 쓸 나무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뭐냐? 바로 석탄을 꾹꾹 뭉쳐 만든 연탄이었습니다. 이걸 쓰라고 막 장려했죠.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연료인 연탄과 오래된 시스템인 전통 온돌. 이 둘의 만남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연탄이 타면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아시다시피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자는 동안 구들장이 낡아서 생긴 그 미세한 틈으로 이 가스가 스멀스멀 새어들어와도 누구 하나 알아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정말 참혹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2018년까지 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분이 무려 6만 5천 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돼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펴면 일가족 참변 같은 기사가 실릴 정도로 정말 끔찍한 비극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는 정말 가슴 아픈 아이러니가 숨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이랑 제일 가까워서
가장 먼저 손상되고 금이 가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아랫목이었어요. 결국 집안에서 가장 귀한 분께 내어드리던 그 존경의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죽음을 부르는 치명적인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한 비극을 겪은 온돌은 어떻게 다시 모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의외의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열을 나르는 매체를 바꾼 거였어요. 이전처럼 뜨거운 연기가 직접 방바닥 밑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보일러에서 내온 뜨거운 물이 파이프 안에서 돌면서 바닥을 데우게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연소가 일어나는 공간이랑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스 중독의 위험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아주 혁신적인 발상이었죠. 그리고 이 현대식 온수 온도를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 깔 수 있게 만든 1등 공신이 있었는데요. 그건 무슨 거창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단순한 플라스틱 관 하나였어요. 네, 바로 엑셀 파이프입니다. 이게 가교화 폴리에틸렌이라는 신소재로 만든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했냐면요. 일단 엄청 유연해서 엿가락처럼 막 휘어져요. 그러니까 이음새 없이 방바닥 전체 한 번에 쫙 깔 수 있었죠. 당연히 물새 걱정도 없고요. 게다가 튼튼해서 부식도 안 되고 덕분에 아주 싸고 빠르게 안전한 온도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마침 1980년대 아파트 건설 붐이랑 딱 맞물리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의 모든 집 바닥에 이 현대식 온돌이 깔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한국에서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한 온돌 기술. 이제는 그 따뜻함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 사람이 일본에서 우연히 온도를 경험하고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난방기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방 전체가 봄날처럼 이렇게 따뜻할 수 있지? 여기에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난방 개념을 자신의 건축 철학에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현재 그 온돌 기술로 실력을 갈고 닦은 한국의 보일러 회사들이 말 그대로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살벌하게 추운 러시아에서는 절대 고장 안 나는 내구성으로 1등을 먹고 있고요. 에너지 효율을 깐깐하게 따지는 북미에서는 콘덴싱이라는 초고효율 기술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꽉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유독 온돌방에 있으면 몸이 그렇게 편안하고 누근누근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 몸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왼쪽에 라디에이터 같은 대류난방을 생각해보세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니까 머리는 뜨거워서 답답하고 발은 차갑고 시리잖아요. 게다가 공기가 계속 도니까 먼지도 같이 날아다니고요. 그런데 오른쪽 온돌은 달라요. 복사열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우리 몸을 직접 데워주니까 자연스럽게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한 우리 몸이 가장 좋아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의학에 두한조결이라는 말이 있죠.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옛날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오히려 몸의 중심 체온은 살짝 내려간대요. 바로 이게 뇌한테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발을 따뜻하게 하니까 잠드는 시간은 확 줄어들고 수면의 질은 훨씬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온돌방에서 그렇게 잠이 솔솔 잘 왔던 거구나 싶으시죠? 정리해볼까요? 신석기 시대의 지혜에서 출발해서 한때는 끔찍한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엔 혁신을 통해 멋지게 부활해서 이제는 전 세계인의 겨울을 책임지고 있는 온돌. 어쩌면 우리가 찾는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인 기술은 저 멀리 미래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지혜, 바로 우리 발밑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